네, 저는 오늘도 여쭤볼 게 너무 많은 분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남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좀 10월 들어서 시장이 좀 오르는데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올라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지난달, 지난 분기가 다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처먹겠습니다. 다행히 오늘도 조금 약간 장은 약간 오를 것처럼 이제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딱히 어떤 상승의 이유는 안 보여요 지금 그냥 제가 보기에는 하루하루 움직이고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준비해 주신 것 중에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있습니까?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혹자들은 이게 제2의 리먼이다라고까지 얘기를 그럴 수 하는데 있습니다. 또 어떤 이제 네. 자들 어떤 분들은 그때에 비해서 이미 자기 자본 비율이 많이 건전하다 이런 네. 얘기라서 예. 이런 얘기 또 테슬라 네, 얘기를 네. 준비해 주셔가지고 오늘 또 주제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매 주말 열심히 시청하는 게 이제 블룸버그의 로렌스 서머스 네. 월스트리트 위크 거기 이제 특집에 제일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번 주에도 또 과감하게 거침없이 여기저기 야단을 많이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금 지진을 느끼지 않느냐, 약간 그런 신호가 느껴진다. 그래서 상당히 금융시장이 지금 불안하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정책 당국자들은 휴가를 하루라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영국 다음은 좀 일본이 불안하다. 이제 그런 예측을 던졌어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90년대 아마 이제 저희 3프로 듣는 구독자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90년대 제일 유명했던 전략가가 고먼삭스의 에비 코헨이라고 얼마 전에 은퇴했죠. 그리고 이제 프루덴셜 지금 없어진 증권사 야든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야든이 박사. 이분은 약간 좀 불리시한 그런 바이어스가 있지만 대단히 대가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 사이드의 대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증권사에서 대가고 재밌는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제일 큰 잘못을 하는 게 너무 국내 이슈, 인플레이션 잡는 거에 혈안이 돼 있는데 미국의 입장, 위치를 생각을 하면 지금 달러 강세는 금융시장, 전세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시킨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영국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하고 연준이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러면 11월이 다음 달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 75bp 올리고 끝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끝이다. 딱 그렇게 이제 고맙습니다. 우리 야든 형님. 이제 좀 튀는 발언이지만 네.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을 잡긴 잡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도 중요한 목적인데 네. 한 마리 인플레라는 걸 잡기 위해서 다른 더 불안을 야기하니까 어느 정도 조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최근에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동의하는 게요. 인플레 잡으려다가 금융위기 오겠어요. 진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시총이 이제 14조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에 메릴린치 다질 때 저희 회사가 그 당시 주가가 $100에서 $5까지 빠졌는데 시티는 $1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크레딧 스위스 액면가도 지금 77%. 그러니까 이제 100에 당연히 채권은 거래되는 게 기본이죠. 물론 그거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약간 이제 부실 채권처럼 이제 거래가 되고 그래서 이게 화두인데 저는 금융 위기랑은 조금 틀리다고 2008년하고도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규모나 여러 가지 역할이 리먼 이런 거보다는 훨씬 작으니까.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네. 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테슬라 3분기 전기차 생산 인도 데이터가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이제 어제 8% 빠진 건 좀 시장이 과도 반응한 것 같고 리비안도 똑같은 이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괜찮았습니다. 한 7,000대 정도 생산하고 그거보다 약간 적게 인도했는데 그래서
오늘 좀 전에 그 영상을 올렸는데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에 실리콘밸리의 VC 대표하는 분 이분이 리비안을 2018년에 투자할 뻔하다가 준비했는데 놓쳤다고 이제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서 자기가 보기엔 리비안이 루시드보다 좀 위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근데 둘 다 테슬라처럼 가는 길은 너무너무 험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산 지역이란 게 있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준비했습니다. 예. 그럼 우리 또 서머스 예, 서머스 큰 형님부터 형님. 예. 한번 만나볼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최근에 점점 제가 느끼는 게 참 이 대가다 내공이 대단하다. 그래서 20대 후반에 하버드대 정교수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진짜 지진의 비유를 하면서 지진이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이렇게 약간 그 트레모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한국말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네. 여진은 보통 지진이 나고 나서 이제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진 오기 전에 조금 흔들리는 거, 울림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마치 2007년 8월을 자기는 연상하는 것처럼 좀 불안하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로렌 서머스가 지금 이제 하버드대 그 교수 아니에요. 자기는 현역이 아닌 교수인데 하도 자기 요즘 걱정이 돼서 하루 종일 블룸버그를 틀어놓고 듣고 있다. 내가 이런데 정책 당국자들이 주말이 뭐냐 지금 휴가를 반납하고 매일매일 일하면서 긴장하고 마켓을 모니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영국 아마 이제 요거는 이제 영국에서 그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감세 요거를 이제 포기하는 걸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조금 채권 시장이 정상화되는데 아마 영국의 그 경제팀, 이제 재무장관 요런 분들이 이제 조금 그 빨리 안 움직이니까 이제 좀 그런 식으로 비꼰 것 같은데 하여간 상당히 저희는 환율을 통해서 많이 느끼지만 밖에서 특히 이제 큰 그림, 빅피처를 보는 분들은 이런 경고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월은 이분이 이제 작년 내내 올해 연초까지 파월 매주 나와서 야단 쳤죠. 자기보다 나이도 더 많은데 야단을 많이 쳤는데 지금은 연준은 약간 방향, 가닥은 잘 잡아간다. 여기 이제 보면 Powell is in the right place 이런 얘기를 해서 연준이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영국 다음은 지금 일본이다. 일본이 뭐를 원하는지 자기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금리는 금리대로 낮추고 그 다음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또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고 도대체 정책의 방향이 뭔지 이제 그런 그 비판을 해서 최근에 하여간 헤지펀드건 여러 그 금융기관들이 로렌 서머스의 입을 되게 많이 주목을 해서 저희도 하여간 뭐 저같이 이제 매주 일요일 날 요 그 블룸버그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도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이런 이분의 코멘트를 뭐 좀 우리가 경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지금은 어쨌든 다 맞추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렇게 그 장이 어려울 때 네.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꾸짖는 멘트긴 한데 네. 조금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하지 말고 좋은 얘기하면 좋은데 좀 겁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요. 네. 지진이라뇨. 이분이 이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유대인은 좋은 말을 안 해요. 되게 직선적이고 직선적이고. 업무적이어서 되게 이분 스타일하고 이제 유대인들 기본적으로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보통 백인들 앵글로색스는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 처음에 좀 좋은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뜨뜻하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데 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바로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렇게 저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분의 생각이니까 이해하시면 되고 또 네. 그 뭐 야드니 얘기가 딱 마음에 드는 기사가 이거네요. 75위 끝. 야드니 그러니까 야드니는 그 여기 이제 우리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네. 약간 고상하고 이분이 보니까 그 예일대에서 공식으로 경제학 박사를 받은 그러니까 실제 제대로 이제 경제학 공부를 한 분이고 하여간 90년대 2000년대에는 제일 하여간 그 월가에서 영향력 있는 전략가였어요. 근데 이분은 하여간 좀 약간 주식을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마다 좀 스타일이 있으니까 근데 아주 특이한 게 이제 금리를 그만 올려야 된다. 다음 달에 11월에 이제 0.75% 올리고 끝내야지. 여기서 4.5 그렇게 가면 전 세계 금융 시장이 너무 불안해서
이게 뭐 어떤 긍정적인 효과보다 더 후유증이 더 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연준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여기 이제 financial stability라는 것을 네. 아주 여러 번 이분이 강조를 했고, 이분도 상당히 주목을 받는 그 정도의 그 경륜이 있는 분이어서 상당히 하여간 또 다른 의견인데 좀 재미있는 의견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건 스탠리 그 전략가도 약간 최근에 이제 연준이 조금 이런 그 긴축을 좀 완화를 할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조금 던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네. 이제 워낙 지금 하여간 초 달러 강세의 그 후유증,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니까 이런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실제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걸 보니까 그 이머징 마켓 채권 펀드에서 금년 들어서 700억 달러, 한 90조 원이 유출이 돼서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요즘 국내에서도 뭐 항공사들, 아시아나 같은데 이제 달러 부채 많은 데들 큰일이라고 그런 얘기 나오는데, 저희는 그래도 뭐 그러한 그 대한민국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상당히 지금 뭐 외환 위기 가까운 그런 상황을 겪으니까 하여간 이런 목소리도 주목을 받는다. 아, 근데 이제 야드니가 누구냐면 아마 네. 장구사장님도 많이 이분 데이터 쓰지 저도 않으세요? 씁니다. 이거 그래서 씁니다. 이제 예, 예. 이분이 원래 개량적으로 하면서 투자 전략을 내서 지금 보면 이제 무료로 네. 야드니 리서치라는 데 보면 S&P 컨센서스 전망, 그다음에 업종별로 맞습니다. 장기적인 수익성 데이터.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학교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 이거 많이 권하고 저도 수업 시간에 많이 쓰는데, 저희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직접 본인이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구글로 야드니 쳐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맞아요. 무료 데이터를 거의 매주 업데이트해서 냅니다, 내보내서 상당히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맞아요. 대한민국도 우리 증시도 이런 그 버텀업 데이터들이 진짜 많으면 네. 업종별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보다 이제 미국 거를 저희가 더 많이 보게 되니까 이제 미국은 이런 데이터가 많아서. 이게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또. 그렇죠. 예. 근데 이걸 갖고 물론 이제 프로젝트 컨설팅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 근데 이런 거는 다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 무료입니다, 무료. 우리 또 그 야드니 형님이 음. 그 우리나라 골프장에서 자기 이름이 매일 불리는지 모를 거예요. 남은 거리를 불러주면 야드니, 미터니 맨날 헷갈려가지고 그렇죠? 아, 대박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골프의 계절입니다. 가을이어서. 제가 정말 궁금한 우리 또 크레딧 스위스 얘기를 네, 또.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전 세계 그 주요 투자 은행을 이제 8개가 전 세계를 그 독주 거의 동무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 bulge bracket firm이라고 해서 미국 게 5군데, 네. 유럽계 3군데였는데 이제 미국은 골드만, 모건 스탠리,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시티 이렇게 이제 5군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약간 티어 1 일부 프리미어 리그 같은 데고, 이제 그 밑에 리그가 유럽계의 UBS, 크레딧 스위스, 여기가 이제 스위스의 양대고 도이치뱅크. 네. 근데 지금 이제 UBS만 조금 버티고 도이치뱅크는 이미 이제 많이 역부족으로 탈락을 했고, 이번 기회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도 많이 그 좀 딸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심지어 주말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유명한 것은 프라이빗 뱅킹, 그 웰스 매니지먼트가 되게 그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아시아 비즈니스가 중요한데, 좀 전에 나온 게 여기는 그러니까 프라이빗 뱅킹은 보통 도매 부분은 그 보상을 줄 때도 현금 적게 주고 회사 주식을 주는데, 프라이빗 뱅킹은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현금으로 보너스를 줍니다. 야. 그 정도로 아주 경쟁이 치열하고, 크레딧 스위스가 UBS랑 이제 양대 산맥인데 아시아에서도 PB들이 최근에 이탈이 벌써 많다고. 그러니까 벌써 이제 고객들이 떠나고 그다음에 카운터파티인 기업들 이런 데들이 많이 이탈을 해서 주말에 핵심 임원들이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좀 안정을, 이제 우리 그 재무 구조가 괜찮다, 우리랑 계속 비즈니스 하자.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보통 이제 심리는 네. 더 이제 거꾸로 가는 게 보통 이제 금융시장의 생리죠. 그래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를 보면 크게 비즈니스가 이제 3가지입니다. 국내 은행, 거기는 괜찮고, 웰스 매니지먼트, 프라이빗 뱅킹은 뭐 여전히 상당히 좋고, 근데 이제 도메인 부분,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이 문제인데, 이 부분을 다 제대로 정리를 하면
그 이제 숨겨놓은 적자.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실제 얼마나 될지 모른다. 이제 실제 그게 실제 털고 나면 보통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다시피 주가가 고점 대비 한 95% 하락을 했고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이 14조 원. 그러니까 우리 KB금융지주나 신한이 아까 제가 좀 전에 보니까 18조 원쯤 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PBR로 놓고 보면 이제 PBR이 0.25인데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장부 가치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시가총액에 이런 그 글로벌 브랜드,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는데 시총이 10조 원대다 그러면 이걸 다 마크투 마켓으로 정산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죠. 근데 제가 아까 그 재무제표를 좀 봤더니 총 자산이 한 8,900조 원, 자기 자본이 한 4, 50조 원. 그래서 금융위기 때는 뭐 제가 일했던 메릴 린치 고ld만 다 우리 레버리지가 35배쯤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감독 당국이 보통 20배를 못 넘게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뭐 증자를 대규모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전에부터 UBS에 갖다 붙인다는 얘기. 우리 주식 영업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진 않고. 근데 이 자체로는 독립적으로는 계속 비즈니스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요것이 정리가 되면 그 충격은 뭐 금융위기 때 리만이나 메릴린치도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흡수합병 된 것처럼 약간 그거보다 훨씬 충격은 작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도 보면 여기가 이제 신용등급이 제일 우수한 그런 스위스의 양대 은행 중에 하나인데 네. 액면가 100 대비 77. 거래가 된다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90에서 77로 수직 낙하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상당히 모습은 좋지는 않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비즈니스하기 아마 점점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해체를 해서 분할 매각을 하든 아니면 UBS에 갖다 붙이든 그런 식으로 빨리 이거를 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옛날에는 여기 뭐 원래 뭐 대단한 그 도매 증권사였죠. 되게. 네. 그러면은 지금 이대로는 문제가 계속 아마 있을 수 보통 있는- 이렇게 신뢰가 한번 깨지면 금융기관들은 되게 고객들 이탈이 워낙 심해서 그렇죠. 다시 돌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과장이 된 그 표현이라도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들이 한번 이제 좀 만만치 않은 상황 같습니다. 예. 하긴 도매딜은 사실 그런 신뢰 바탕으로 그렇죠. 굴러- 다 카운터 굴러가는 파티가 거니까. 있고 예. 이제 그런 크레딧에 대해서 서로 이제 믿고 해야 되는데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 이제 금융 시스템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이런 기사가 나오면 저는 막 대부분 다 리만 제2의 리만이다 해서 지금은 또 조그만 악재가 나오면 엄청 부풀려서 얘기하고 네. 갑자기 리만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기사 보면서. 근데 그만큼 이제 심리가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나 커지는 것 같아요 이런 기사가. 근데 우리 교수님 말대로 치게 되면 그게 크지는 않을 것 네, 네, 같다라고 좀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 그 리만, 메릴 린치, 고ld만, 모건 스탠리 다 그때는 이제 35배 레버리지를 하고 총 자산이 1조 달러가 넘었어요. 대한민국 GDP보다 어휴. 컸습니다. 그런데 워낙 투자를 여기저기 부실스럽게 많이 해서 그때는 그 잘못된 투자를 털어내는 게 워낙 컸는데 미국 금융 전체로. 근데 UBS도 조금 그게 좋지는 않다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크레딧 스위스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개별적인 문제 전체적인 그 스위스의 뭐 금융권의 문제나 이게 이렇게 연쇄로 확산되진 않고 이제 그렇게 보통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천만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럼 자, 또 네, 그럼 이제 궁금한 우리 궁금한 테슬라. 테슬라. 네, 어제 급락했다가 오늘 반등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 요게 이제 그 매분기, 그러니까 마지막은 이제 3분기 그러니까 이제 어제 발표된 그 전기차 이제 인도 물량, 그러니까 이제 한 5만 대 좀 못 미쳤는데 뭐 실제 보면 이제 전분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고 물론 이제 기대치가 한 35만 대에서 한 37만 대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회사의 설명은 뭐 이제 회사가 이제 약간 성장통이라고 보통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 물량이 늘어나서 생산은 핸들링을 해도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한 가격이 말고 이제
그 고객한테 인도를 하려고 보면 이제 컨테이너도 뭐 그 차량 그 옮기는 그런 그 배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육상에서도 이제 트랜스포테이션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애로 사항이 있다. 네. 그래서 실제 그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찾아보는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근데 테슬라 IR을 가면 그 홈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여기 보면 Q3 3분기에 보면 여기 이제 그 파란 박스에 프라이스 릴리스를 그 누르면 요 그 오리지널 이제 프레스 릴리스가 나오고 그 옆에는 10월 19일 날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네. 이런 걸 기억해 두시면 좋고 실제 이제 그 프레스 릴리스를 누르면 요 화면이 나타나는데 생산은 36만 6천 대를 했고 네. 그러니까 원래 시장 예상치만큼 했고 재고로 한 2만 2천 대가 새로 생겨서 근데 실제 한 6일 정도 재고밖에 안 갖고 갑니다 테슬라가. 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충분히 배달이 못된 물량이 2만 2천 대는 이제 4분기에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주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좀 하여간 과잉 반응을 한 것 같고 네. 이제 회사가 가이던스를 준 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50% 우리 물량을 늘리겠다면 올해 이제 140만 대인데 그러면 이제 4분기에 49만 5천 대를 생산 인도해야 되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그 런레이트 그 연율로 한 200만 대 갈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닌데 하여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까 조금 부진할지는 모르고 요게 이제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그 일론 머스크가 다시 리트윗을 한 트위터에 보면 그 기가 베를린 독일 공장이 그 주 기준으로 2천만 대. 그러니까 이제 2,000대 곱하기 52주 하면 이제 연율로 한 10만 대 넘게 이제 정상으로 이제 가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걸 램프업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가동률을 높이는 게 그 자동차 공장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네. 그래서 뭐 베를린 같은 데는 상당히 이제 빨리 이제 가동이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뭐 너무 차질이 있다 그래도 약간의 차질이 지금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원래 그 4분기에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뭐 보통 일반적인 제품이 IT 제품이나 4분기가 전체 생산의 한 35%에서 한 40% 보통 다 하죠. 그러니까요 4분기까지 봐야 되는데 어제 하락은 좀 또 그러니까 과도하지 않았나? 예, 어제 제가 좀 볼 때는. 과도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뭐 회복을 좀 보이겠죠. 예. 그래서 뭐 아까 잠깐 보니까 캐시 우드는 어제 주식을 좀 많이 샀다고 3,200만 달러 기사가 간단히 나왔더라고요. 뭐 예, 이분이야 뭐 사탁밭 하는 예, 겁니다. 한 지금 한 3% 정도 예, 오늘 예, 네, 예, 예. 올라가는 예, 것 예, 같습니다. 예. 좀 이따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네. 그 이 AI 데이 때 이제 로봇 뭐 그거는 우리가 뭐 깊이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그쵸. 정보가 부족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어떠한 그 회사 미국은 보면 이제 그 채용 관련된 거를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커리어를 치면 그 회사의 채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나와서 그러니까 열심히 분석하는 사람은 결국 그 회사의 성장은 사람 채용의 인원 규모와 어느 분야에서 채용하는 걸 보고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AI에서도 한 10가지 정도의 분야를 지금 여기가 합니다. 이거 제일 위에도 보면 이제 Full Self Driving 칩 관련된 AI도 있고 도조 칩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야가 테슬라 보트여서 여러 가지 AI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제가 AI를 쳐놓고 이제 무슨 일자리가 있냐. 그래서 뭐 테슬라도 뭐 신규 채용을 좀 자제하고 구조조정도 좀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AI에 관해서는 한 지금 채용하는 자리가 한 20자리가 넘게 역시 이 분야는 계속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AI, 머신러닝 쪽에 그래서 네. 엔지니어를 많이 뽑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그 웹사이트에서 홈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AI 쪽으로 이런 투자를 하고 사람 네네. 모집하는 건 잘하고. 그러니까 역시 그 뭐 그리고 이제 요 그 채용을 보면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부문별로 어떠한 타이틀, 어떤 직책을 뽑느냐, 그 다음에 이제 로케이션인데 보면 이제 그 디트로이트에 있는 전통 자동차 업체들이 참 경쟁하기 힘든 게 테슬라는 지금은 이제 텍사스로 갔지만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일자리가 팔로알토, 그러니까 팔로알토. 실리콘밸리의 이제 핵심
그 지역 로케이션에서 뽑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비안도 물론 네. 이제 그 금년 초에는 이제 생산 차질이 있었지만 3분기에 7,400대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6,600대를 고객한테 인도를 했다. 그래서 25,000대 올해 이제 생산 목표라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걸로 지금 이제 월가는 보는 것 같아서 주가도 좀 반응이 괜찮은 것 같고 역시 대량 생산으로 가는 능력은 리비안이 루시드보다 조금 앞서는 것 같다. 그래서 저 아는 분이 루시드 주문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 차가 나오면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고 그러지만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차 자체는 루시드가 조금 더 그럼요. 예. 기대가 되고 예. 회사는 리비안이 조금 더 기대가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끝에가 이제 그 제가 좀 전에 올린 그 여기 그 이제 유튜브 네. 제 거 화면인데 이제 여기 그 이호찬 대표라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한 20년째 VC 투자만 하는 그 오. 딥테크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 이제 이분 얘기가 전기차나 자율주행이 어떻게 되고 리비안 루시드가 따라갈 수 있냐. 근데 이제 결국 두 회사 다 아직은 그 대량 생산을 하는 모델 3, 모델 Y 같은 범용 모델을 아직 못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게 이제 가장 관건인데 거기로 가는 기술은 상당히 쉽지는 않다. 이제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그 전기차 모빌리티 얘기 들으려면 뭐 이제 재밌는 얘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보면. 기대되는. 집에 가면서 저거 봐야지. 예. 지금 구독자가 몇 명? 구독자는 한 5만 3, 4천 돼서 네. 조금씩 꾸준히 느는데 네. 제가 요즘 뭘 잘못하는지 이 조회수가 잘 안 나와서 아. 그래서 이제 반성을 하면서 오늘도 영상을 3개를 아유, 찍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정체기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네. 오히려 다른 데는 네. 완전히 그 구독자가 줄고 예, 있다고 예. 하니까 그래서 그냥 뭐 제가 하는 대로 네. 꾸준히 그 올해 안에 우리 이남우 교수님이 실버 버튼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아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 주변에 실버 버튼이 10만 명이 있나요? 네네 어, 있으시잖아요. 실버 버튼.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학년 교수가 네. 집에 갖고 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아유, 예. 지금 예. 그 본인은 다 하셨을 테니까 저기 엄마 폰, 저기 동생 폰 다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예.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끝으로 장이 좀 오늘까지 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올라오고 있는 움직임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 반등이다라고 여기는 게 좋겠죠, 그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그 페드 그 파웰 의장의 희망 주가 레인지 3,500에서 4,000을 본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기가 막히네요 진짜. 기가 막히게. 4천 되면 좀 팝시다. 네, 4천까지 갈 수 있겠네 일단. 예. 4천 되면 좀 파는 걸로. 근데 모르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좀 오면 주가가 좀 다시 흔들릴 가능성은 있겠죠. 네. 하지만 그 레인지가 너무 신기하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네요. 네. 오늘도 예. 참 풍성한 얘기 해주시고 참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얘기 해주신 우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남우 교수님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개장 시황 준비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